오늘의 가장 뜨거운 이슈를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보는 뉴스메이커 시간입니다. 오늘도 메르스 특보로 이어갑니다. 함께 하실 네 분 모셨습니다. 정군기 홍익대 교수,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 김민혜 사회부 기자, 김종성 경제부 기자, 이렇게 네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 기자, 네. 어제 정부가 사실상 비공개 정책에서 이제는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 정보 공개 정책으로 바꿨는데 정부의 정책 방향의 핵심이 뭡니까? 큰 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동안 이 병원명을 따로 공개를 안 했는데 이 병원의 이름을 공개하겠다. 크게 네 가지 틀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병원의 이름을 공개. 네, 그다음에 지금 화면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저희가 좀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자택 격리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방침을 밝혔고요. 그리고 격리자의 위치 추적까지도 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의심 환자에 대해서 좀 더 꼼꼼하게 대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자체와의 공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네. 지자체와의 공조를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정부가 밝힌 이 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병원의 이름을 전면 공개한다. 네. 그동안 참 루머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 루머 속 등장한 병원들이 과연 이 의심 환자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환자가 거쳐간 곳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증을 많이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변화를 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지자체의 공조 강화 이 부분에 있어서도요. 이 질병관리본부가 지금까지는 이 메르스 의심 환자에 대해서 확진 판결을 내렸었는데 이제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지자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메르스 환자가 확진이 됐다. 이 여부를 좀 가릴 수 있는 그런 시약도 준비를 해서 좀 더 발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변화를 주게 된 것입니다. 이외에도 이 네. 고용부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요즘 의심 환자로 분류가 돼서 격리 조치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유급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정부의 합동 점검반이 구축이 됐습니다. 네. 이 합동 점검반은 이 작년에 발생했던 세월호 사태 때에도 이 경제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해서 좀 추격돼서 종합적인 대책을 네. 내놓자라는 취지에서 마련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이번 메르스 사태 때에도 정부가 합동 대책반을 꾸려서 네.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정부가 논란 끝에 이제 병원, 환자의 이름 공개를 좀 했는데요. 사실 또 약간의 실수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정부가 이름을 공개를 했지만 이게 좀 기본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병원의 이름이 먼저 잘못됐다든지 그리고 병원이 있는 소재지가 잘못됐다라든지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사항들이 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병원의 소재지가 참 잘못됐다는 거는 참 실수로 보기도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최경환 총리 대행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늦게 공개를 한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2, 3일 동안에 여러 가지 신고 시스템이라든지 격리병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장 공개하는 게 어려워서 한 2, 3일 정도 준비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이게 바로 스스로 무덤을 파게 된 겁니다. 2, 3일 동안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기본적인 주소마저 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 곳들도 있었고요. 네. 한 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에 있는데 여의도구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서 여의도구는 없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좀 다시 수정을 하는 촌극이 그렇게 벌어지기도 한 거죠. 사실 실무 차원의 어떤 실수로 봐야 되겠지만 그런 작은 실수 하나하나가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을 낳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민 원장님, 네. 어제 정부 대책, 현재까지의 정부의 어떤 수습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하여튼 늦게나마 18일 만에 하는 걸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죠. 정부가 사면해야 될 게 메르스 자체, 그다음에 메르스에 대한 공포, 확산, 이 심리적인 부분을 갖다가 또 사면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 두 번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늦게나마 나오면서 절반 이상은 국민들의 불안, 공포 심리를 상당히 잠재우는데 효과가 있었다. 상당히 부족하지만 절반 정도는 된다. 일단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상 이렇게 미흡 하나만 공개를 해놓고 보니까 정말로 공개를 해야 될 이유를 우리 국민들이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만 그걸 더 나가서 이제 준비할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 세세한 병원 공개뿐만이 아니라 확진 환자들 격리되기 전의 이동 경로라든지 이런 지금 당장도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까? 55번 부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대로 사우나 다니고 다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추후에 네. 이렇게 추적을 해서 그 경유 지역에 대한 이런 보건 당국의 대책도 수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그나마 다행으로 평가합니다.
정 교수님은 현재 네. 상황을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뭐 초기부터 그 정부의 대응을 뭐 신중하고 좀 냉정하다 이렇게 보고 싶었는데 날이 갈수록 대응이 계속 좋아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저께 뒤늦게 그 병원을 공개를 했는데 저는 뭐 24개 병원 다 공개한 것보다도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네. 대처가 너무 미흡했다. 온 포털에, 온 SNS에 그 검색어, 실시간 검색 1위가 그저께부터 삼성 서울병원이었는데 뭐 중앙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 그 대형 병원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문제는 여기서 터졌단 말이죠. 1차 오늘 그 유행한 대전 성모병원은 종식됐다고 하는데 평택 지금- 성모병원. 예. 저는 이게 지금 고비라고 보는데 지금 그 완전히 그 고비가 꺾인 게 아닌 게 결국 삼성 서울병원에서 문제가 벌어진 거 아니겠어요? 14번 환자 그 계속 놓쳤고 이런 점에서 또 그 76번 환자는 삼성 서울병원 거쳐가지고 어딥니까 또 뭐 경희대 병원 갔다가 핑퐁을 했다는 건대병원까지 말입니까? 간 이런 것도 계속 놓치고 한 이런 점이 있는데 그 초대형 병원에 대해서 중앙정부의 대책이 많이 미흡했고 계속 그 확진자가 나오는 뭐 그 학생이라든가 군부대 그래서 저는 초기에는 제가 좀 많이 점수를 주고 싶었는데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끝까지 정말 한 최선을 다해주는 이런 모습 좀 바라겠습니다. 뭐 채찍질이라고 들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 기자, 사실은 지금 이제 하루가 다르게 지금 확진자, 감염자 수가 늘면서 지금 통계 잡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현재 지금까지 87명, 사망자가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네.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좀 정리 좀 해주시죠. 하룻밤새 추가로 확인된 환자가 23명입니다. 그리고 더 걱정을 했던 부분이 뭐냐면 그동안 이 평택 성모병원을 통해서 전파가 많이 됐었는데 네. 뭐 이제는 서울의 대형 병원, 1000만 인구가 살고 있는 이 서울에 있는 병원 중에 가장 큰 병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이 삼성 서울병원에서 환자가 급속도로 많이 네. 많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죠. 13명의 환자가 더 추가가 돼서 34명이나 벌써 양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응급실 내에 있었던 환자 수가 800명을 넘었다고 하니까 이 국민분들께서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렇죠. 이 병원에 계셨던 분이 뭐 부산에 계시고 또 어느 지역에 계시고 전국적으로 또 퍼져나가는 이게 또 거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상황이고요. 조금 전에 이 설명을 좀 해주셨지만 이 76번 환자죠. 네. 이분께서 이 삼성 서울병원에 계시기 전에 그리고 또 다른 뭐 요양원에도 있었다라고 하고요. 결국에는 건국대 병원에서 이분이 발병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 아닙니까? 네. 지금 거쳐간 곳이 너무도 많습니다. 요양병원에 계셨다라고 한다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 요양하시는 분들이 특히 계실 위험, 거고요. 고위험 그렇죠. 분인. 뭐 네. 신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기초적인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께서 계셨을 텐데 건강이 급속도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병원에 있으면서 또 많은 의료진과 그리고 환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또 엄청나게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시는 네. 분들도 있습니다. 다행히나마 뭐 이 76번 환자분께서 이 거동이 좀 그나마 좀 불편하셨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접촉자 수가 좀 적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예, 하지만 이 병원 내에서 이 공기 중으로 물론 아직까지는 공기 전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주변에서 비말 전파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저희가 경계를 해야 되고 우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대형 병원에 대한 통제를 좀 더 강화해야 한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정 교수님께서 지적하셨고 김 기자도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삼성 서울병원이면 우리나라 국내의 최고급 병원 가운데 하나고 의료 수준이 높은 병원 중에 하나인데 왜 삼성병원 그 의료 수준이 시설이 뛰어난 곳에서 이렇게 제2의 진앙이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김 기자? 일단은 관리부터 좀 총체적인 난국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부에서는 아직까지는 이 통제가 실패했다라는 표현, 이 실패라는 표현에 대해서 상당히 금기시하는 그런 모습들을 네, 많이 민감해하고 보여주고 있는데 있죠. 뭐 실패가 아니라면 제가 봤을 때는 실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 초기부터 이 메르스가 유행 초기 단계라고 했을 때는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밤 사이에 밝혀진 2명의 통제 불능 환자 2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76번 환자와 그리고 10대 뇌종양 수술을 하는 환자 이 2명이 있는데 이 두 환자 모두 이 통제 권역에서 벗어나 네. 있었다라는 점이죠. 이 10대 환자 같은 경우는 입원 환자였기 때문에 제외를 했다라고 하지만 지금 76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어느 곳을 거쳐왔는지 그리고 또 어디로 갔는지 이게 추적자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적 관리를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실수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패가 아니라면 실수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지금 김 기자 얘기했는데 김민혜 기자. 사실은 오늘 확진자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10대 감염자, 고등학생 1학년이라고 그러죠. 감염자가 나왔다는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청소년한테는 좀 감염이 좀 적은 것 아니었냐 이런 좀 분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말씀드리면 오늘 확진 환자 그 삼성 서울병원에서 추가로 발병된 확진 환자 중에 한 명인데요. 그 서울 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16살 남학생입니다. 그 사실 재학 중인 상태에서 감염된 것은 아니고 아까 뭐 김종성 기자 얘기했듯이 병원에서 입원을 하던 중에 네네. 감염이 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고요. 네. 예, 지난달 27일에 삼성 서울병원에 다른 기저질환으로 입원을 했었고 그리고 의심 증상이 생겨서 어저께 검사 결과 최종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메르스 감염자 가운데 10대가 나온 것은 처음이고요. 네, 지금까지는 그렇죠. 의료진 24살 의료진이 아마도 가장 최연소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보건당국이 파악하기로는 67번 환자로 분류되고 있는 이 학생은 정확치는 않지만 그 지난달 27일에서 29일 그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 아마도 이 학생이 이제 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좀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 좀 더 쉽게 감염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지긴 한데요. 그 어떤 질병으로 정확하게 입원했었는지는 저희도 교육부에 이제 요청을 했지만 네. 학부모가 굉장히 개인 정보를 노출하는 걸 꺼려했기 때문에 정확히 이제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그동안 이제 병원에 계속 격리돼 왔고 또 그 병문안을 오갔던 친구들도 없었기 때문에 그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될 염려는 없는 것으로 지금 적은 확인을 거로 한 상태에 상대적으로. 있는데요.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거로는 그 학생의 부모, 아버지가 지금 감염이 된 상태고 또 뭐 가족들과 계속 좀 접촉한 거를 있는데 사실은 저희 학부모들이 가장 이제 우려하는 것은 이제 학교 지역 사회로 이제 퍼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인데 지금 학교에 대한 휴교도 굉장히 좀 많이 늘은 상태죠.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교육부에서 정리한 휴업한 학교는 전국적으로 지금 한 1,800여 곳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학교장에 자체적으로 휴교령을 내린 거고 휴업을 내린 거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 서울 강남하고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휴업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곳이 아무래도 이제 그 확진 환자가 나온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동선이 복잡해 그곳에 동선이 집중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학부모 불안이 굉장히 큰 만큼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뭐 기존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처음으로 이제 네. 전국에서 휴업 결정을 했던 학교는 그 6월 2일이었죠. 경기 화성에 있는 금곡초등학교였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교장이 먼저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학부모들이 요구가 이런, 있어서 소소문을 네, 듣고 불안해하니까 학부모 대책회의를 열어서 교장이 결정을 한 것인데요. 이만큼 그 학부모들의 불안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 휴업이라든지 휴교 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그 전염병 그 위기 관리에서 경계 수준일 때 내린다고 하거든요. 아, 지금은 주의 단계인데 그렇습니다. 경계 단계요. 경계 수준에서 네. 내리는데 그만큼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그만큼 높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생활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곳에서 발생했을 때 미칠 파장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 그 당국에서도 조금 더 그 세심하게 조금 더 주의 깊게 대처를 하는 모습을 네.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지금 교육 당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 사회에서도 사실 굉장히 불안합니다. 주말에 이제 할인마트를 한번 가봤더니 평소보다 집에 있는 뭐 근처에 있는 학교 할인마트인데 굉장히 그 쇼핑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줄었거든요. 지금 김 기자 어떻게 보니까 지금 사회에 굉장히 파급 효과가 좀 크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앵커 뭐 경험하셨듯이 제 경험담도 단적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같은 경우도 주말에 이제 가족 행사가 있었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이제 그 발병된 지역은 아니었지만 네.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 하면서 외식을 취소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이제 손세정제라든지 마스크를 사려고 대형마트에 갔는데 이미 다 동이 나서 그 직원에게 물어보니까 수요일에나 이제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하신 것처럼 주말 경우만 해도 명동 같은 굉장히 이제 관광객들이라든지 사람들이 북적대는 곳에는 정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발 디딜 틈 없었던 곳이긴 네, 한데 네. 굉장히 인적이 드물어진 건 사실이고요. 그리고 백화점이나 마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미 약속을 잡았다가도 연기하거나 아예 만나지 말자, 우리 그냥 만나지 말자라고 취소한 경우도 굉장히 허다하거든요. 그 이미 메르스 여파로 인해서 그 각종 전국의 지자체 행사라든지 학교가 수학여행을 이제 취소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네. 소식들은 저희가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특히 그 재건축 조합
총회에 참여했던 그 의사죠.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참여했던 L타워, 강남의 L타워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이라든지 뭐 각종 돌잔치, 각종 예약 문의가 이제 다 취소해달라라는 네. 얘기가 계속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경기 평택을 비롯해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한 병원이라든지 그 동선 주변에 타격이 더욱더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제 메르스 때문에 경제가 휘청거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려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그 김민혜 기자가 잠깐 이야기를 네. 했지만 이 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불안감이 상당히 많이 터져 나오고 있거든요. 네. 몸이 아파서 가는 병원인데 이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곳이다. 그다음에 또 의심 환자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환자들이 이 좀 뭐 진료라든지 이런 꺼리는. 부분에서 상당히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일부 대형 병원, 제가 오전에 잠시 한 대형 병원을 지나왔는데 주차장이 좀 텅텅 비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확인을 해봤더니 뭐 일반 예약의 한 30-40% 정도가 취소된 곳도 있다라든지라고 하지만 이 기본적인 뭐 수술이라든지 뭐 이런 네. 응급 환자에 대한 조치들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작은 감기라든지 몸이 좀 쑤셔서 병원에 가시려는 분들께서는 좀 이 발길이 떨어지고 있어서 이 병원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뭐 전반적인 경제는 뭐 분위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가뜩이나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메르스까지 겹치면서 참 경제 회복에 찬물을 끼얹는 것 아닌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민 원장님, 사실 네. 이런 가운데 박원순 시장이 오늘 또 그 서울시청 내에서 회의를 하면서 정부에게 삼성병원 보건복지부가 아직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공부를 더 해라 얘기인데 어떤 취지로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어찌됐건 간에 메르스를 서울시의 그 시정 책임자로서 서울시 전역에 메르스를 사면시키기 위한 노력, 그런 네. 자세, 적극적인 그 태도로 보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근데 다만 거기서 만에 하나 많은 일부 소수 사람들이 걱정하는 대로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좀 오버하는 듯한, 쉽게 표현해서 오버하는 이런 그 행동은 좀 자제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박원순 시장이 지난 6월 5일 날 밤에 인터뷰 문제도 다시 들고 나오는데요. 사실상 보면 서병수 부산시장은 6월 3일 날 이미 부산시의 그 보건항공연구원하고 질병관리본부하고 조용히 협력체제를 통해서 확진 환자를 진행하는 것을 빨리빨리 처리를 했어요. 예. 그 경기도지사는 물론 더 훨씬 더 많이 했고, 그런데 유독 이제 이 박원순 시장은 6월 5일 날 갑자기 뭐 확진권을 달라, 또 그 다음날 인터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어떤 정치적 행보가 아닌가라는 네. 불필요한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점을 좀 감안해서 진정으로 이 메르스를 사멸하는데 네. 시정 책임자로서 이렇게 갖고 어떤 것이 효과적인가, 그리고 불필요한 공포감을 서울 시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건 아닌가 예. 라는 부분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 저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 교수님, 사실 네. 그러면서 박 시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최경환 국무총리 대행, 삼성 서울병원 장관과 사자회담을 하자, 또 이런 제의까지 했어요. 이런 건 예.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뭐 민 원장님 말씀하신 거와 달리 좀 정치적인 요소도 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심야에 박 시장이 그 갑자기 그 발표할 때만 해도 약간은 오버하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 중앙정부가 좀 지금 머뭇거린 사이에 우리 지자체, 서울시라도 잘해보자는 그런 걸로 좀 보였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지금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맞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그 지적한 게 박원순 시장이잖아요. 물론 35번 의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거는 아니지만 문제가 된 게 14번 환자 아니겠어요? 27일부터 29일까지 14번 환자에 대해서 삼성 서울병원이 놓친 겁니다. 이 사람 제대로 확진 못 해가지고 환자가 뭐 퍼져가 나간 이런 셈이 되고, 물론 그 환자가 자기가 평택 성모병원 거쳐갔다고 속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있지만, 그다음 또 오늘 그 문제가 되는 76번 환자도 삼성 거쳐간 사람이고. 네. 그래서 서울시 그 관할 영역에 있는 정말 초대형 세계 수준의 그 병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정보 그 공유도 안 되는 상태에서 시민들이 모르고 이제 지나가는 상황을 박원순 시장이 그 적절하게 저는 알렸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중앙 정부가 지금이라도 그 잘 못한다고 생각되면은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충분히 네. 긴급 회의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결과가 말해주기 때문에. 그 저는 어제 그제 매일 아침마다 그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오늘은 확진자가 안 나가기를 바라는데 계속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나오는 걸 보면은 결국은 네. 박원순 시장의 행보가 맞지 않았나. 물론 저는 이제 그 중앙 정부를 약간 그 따돌리고 혼자 나가는 모습이 없잖아, 있긴 있지만 그 중앙 정부도 박 시장의 이런 그 적지의 모습은 적극적으로 그 공유해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이런 것도 필요하다 봅니다. 네. 박 시장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늑장 대응보다는 과잉 대응이 좋다. 뭐 그런 말씀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박 시장의 어떤 그런 조치들이 메르스 사태의 확산을 저지하는 데 효과가 될지
또 그걸 오히려 더 부추긴 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 과잉 대응이란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아, 맞지 않다. 예, 냉정하고 침착하게 사실을 정확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대처를 하자. 이게 좋을 것 같은데 과잉이란 말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병원 측에게도 좀 한마디 전해드려야 될 것 네. 같은데요. 박원순 시장이 이제 삼성서울병원의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서 우리가 대처를 못하고 있다라고 약간 비판식으로 얘기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전에 병원장과 그 서울시장이 면담을 했답니다. 시장과 예. 면담을 해서 이제 우리는 병원 측에서는 자료를 못 줄 이유가 없다. 공개적으로 얼마든지 요구하면 다 공개하겠다라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고, 이제 박원순 시장은 이제 구체적인 정보를 취득하면 거기에 맞는 이제 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번 박원순 행보에 대해서 의견들이 좀 분분한데 네. 어쨌든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취지는 서울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자기가 모든 발언에 이제 가장 앞서 있는 그 취지거든요. 네. 그게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는 이 이후에 이제 관리 조치라든지 이런 결과에 대해서 좀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삼성 서울병원이 억울한 측면도 있고 잘못한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네. 맨 처음에 14번 환자가 평택에서 터미널을 거쳐서 응급실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의료 체계가 기본적으로 보건소를 통해서 평택 성모병원과 거쳤던 굿모닝 병원이 거기서 삼성의료원에 그걸 알려줘야 돼요. 통보가 돼야죠. 통보가 돼야 되고 그 통보를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보건소를 통해서 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를 통해서 질병관리본부가 삼성서울병원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위급한 상황에서는 그 평택 성모병원과 굿모닝 병원도 삼성의료원에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또 환자도 가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다 안 했어요. 그것은 사실 삼성병원으로서는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27, 8, 9에서 확진을 처음으로 확진 환자를 발견했지 않습니까? 네. 그 다음 며칠이 삼성 서울병원이 좀 꺼림칙하긴 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해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저는 삼성서울병원이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네. 1번 확진자를 정확하게 메르스라고 확진을 해가지고 국립의료원에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온 병원이 온 의료진하고 온 병원 신경을 써가지고 메르스 환자 나타나기만 해봐라. 우리가 확실하게 확진해가지고 이제 이송한다. 하겠다. 네. 근데 이 14번 환자를 놓친 겁니다. 무려 이틀 동안이나 그 증상을 진단을 못하고 헤매다가 이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삼성서울병원의 책임이 매우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또 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사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응도 사실은 논란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에는 1차 확진 1차 시험 결과만을 가지고 신원까지는 아니지만 뭐 아파트라든가 무슨 뭐 학교라든가 이걸 공개를 했단 말이죠. 정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근데 그 이재명 시장의 그 적극적인 그 대처는 뭐 전 진정성을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 정식 발표도 아니고 뭐 페이스북에 처음에 올렸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매우 그 지자체장으로서는 좀 그 적절치. 방법론적에서 좀 잘못된 게 아닌가. 물론 적극적으로 선진국의 예를 들어가지고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그 정보 공개를 했는데 네. 좀 더 공식적이고 중앙정부하고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했으면 어땠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렇군요. 자, 김 기자. 네. 사실은 이제 무엇보다도 궁금한 것이 과연 이 메르스의 확산세 지금 어떻게 언제까지 갈 것인지 보건당국의 전망은 어떤 건가요? 주말 동안에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뭐 1차 유행, 그다음에 2차 유행에 대한 말씀을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1차 유행은 평택 성모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1차 유행이 끝나가는 단계고 실제로 지난 밤 동안 나왔던 추가 환자 중에는 평택 성모병원에 있었던 환자는 없었다라는 네. 그런 발표가 있어서 좀 1차 유행은 끝났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요. 이제는 저희가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2차 유행 그 이후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34명의 환자가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추가 환자가 뭐 내일 또 얼마나 나올지, 모레 또 얼마가 나올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어찌됐든 이 삼성서울병원을 거쳐갔던 14번 환자를 통해서 이렇게 바이러스균이 많이 퍼졌는데 잠복기를 고려했을 때 보통 잠복기가 뭐 2에서 14일이라고 그렇죠. 알려져 하는 점을 있는데. 따져봤을 때 이틀 정도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보건당국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길게 봤을 때는 주말까지는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이틀에서 주말 사이에 좀 환자가 급속도로 늘거나 네.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번 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좀 주목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민 원장님, 사실은 이제 정부의 대책, 그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요구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어떤 그런 모습, 국민들의 불안감을 좀
진정 다스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그 부분은 이제 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자꾸 이제 대통령한테 직접 나서라 하는데 그럼 그렇게 하면 나중에 대통령께서 경찰서장까지 역할을 해야 돼요. 네. 저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에 우리가 이 메르스 국면에서 저는 이 메르스를 대체하는 세 가지 주체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자체장을 포함한 정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의료기관, 병원을 포함한 의료계가 있고 그다음에 환자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 환자들 갖다 얼마나 마음대로 행동했습니까? 물론 지침이 없어서 그랬지만은 그리고 또 의료기관도 실수 많이 했지 않습니까? 평택성모병원도 그렇고 삼성의료기관도 그렇고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세 주체가 각자 자기 영역에서 자기 할 일에서 메르스 확산 사면을 갖다 해서 노력해야지 정부 당국한테 대통령이 나서라 하는 것도 저는 이제 별무 효과고 특히 정치권에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그것은 정치 공소로 비춰지고 오히려 역풍이 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 교수님은 이번 사태의 진정, 정치권의 역할 어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시고 계십니까? 예, 뭐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저는 진두지휘해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왜냐하면은 지난 주말부터 이게 더 확산이 된 겁니다. 그 평택 성모에서만 우리가 국한에서 볼 때는 이 꺾일 수도 있겠구나 했는데 삼성 서울병원을 거치면서 이게 굉장히 커졌거든요. 네, 이때 네. 이제 대통령이 그 박원순 시장보다 하루 앞서서 국립의료원 가서 이제 점검을 한번 했죠.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계속 대통령이 진두지휘를 할 필요가 있고 국회에서 또 많은 요구를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입법부, 정부, 그다음에 지자체, 그리고 그다음에 저는 이제 환자들 말이죠. 병원 갔다 오고 숨겨가지고 그 확산된 경우 많은데 14번 환자, 그 굿모닝 병원 갔다 속여 거기 있고 76번 환자, 삼성의료원 안 갔다 왔다. 네. 그래가지고 환자 스스로가 자기들 갔다 온 병원을 속여가지고 이런 일이 많이 보이는데 정말 개개인 환자, 정부, 병원 모두가 저 확심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불필요한 혼란, 불필요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지만 어느 누구도 방심하지 말고 이번 국가적인 재난사태라고 불릴 수 있는 메르스 사태 잘 극복해 보길 기원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눠보겠습니다. 또 말씀 고맙습니다.